안녕하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왜 현재 미국의 권력투쟁 상황과의 연관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우리의 소중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두 분을 몽땅 다 잃어버릴 가능성은 진짜 없는 것일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두 회차에서 지난 30여 년 정도 동안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동전의 양면처럼 따로 또 같이 뭐 이런 전법을 쓰면서 빈부격차 그리고 자본을 몰아주기인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권이 무너질 때 그 사회주의권을 전부 다 빨리 자본주의가 대기업들이 다 장악해버리기 위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걸 밀어붙여 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죄송합니다. 이 과정을 공화당, 민주당,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라는 양 당이 동전의 양면으로 짬짬이로 같이 진행해 왔다는 이런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보수 진보 근데 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을 때 이 동전의 이름이 이제 워싱턴 적폐입니다. 맨날 이제 뭐 트럼프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언론인 그러니까 팍스 뉴스 채널. 근데 이 팍스 뉴스 채널이 몽땅 다 100% 트럼프를 지지하는 채널은 아니에요. 거기에서 몇 명의 앵커들, 뉴스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를 24시간 뉴스 프로그램이라서 이제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몇 명의 앵커들이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고 그 앵커들의 시청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그 2위, 뭐 3위 이렇게 다 다투는데 그러니까 모든 언론 통틀어서 시청률이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앵커들의 시청률이 제일 높습니다. 아무튼 트럼프하고 그 앵커들하고 같이 맨날 부르는 말이 워싱턴 적폐, 워싱턴 스왑프라고 얘기를 하죠. 그 스왑프라는 단어 SWAMP 그 단어가 본래 저수지, 늪 이런 건데 그러니까 워싱턴의 늪처럼 고여있는 오랫동안 고여있는 정치 적폐 집단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화당 민주당이라는 양면을 갖고 있는 동전인 워싱턴 적폐, 워싱턴 스왑프 이게 하나의 몸뚱이로 같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신자유주의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틀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초국적 기업들과 군산 복합체 이런 그 단위들 경제 단위들이 이제 장악하도록 움직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화민주 양당으로 보면 뭐 소소하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아무튼 부차적이고 부분적인 면면들에서는 자기들의 노선과 정책을 다르게 펼쳐나가고 막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디베이트도 하고 그러니까 막 그러지만 근본적인 정책들에서는 그러니까 매우 근본적인 그 근간을 이루는 정책들에서는 함께 힘을 모아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뭐 예를 들면 군산 복합체라든지 아니면은 초국적 기업들 이런 단위들의 이해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제 올려드렸던 그 2회에서 올려드렸던 것에서 나오는 단적인 예가 법인세죠. 법인세.
그럼 로널드 레이건 이후에 법인세를 한 번도 내리지 않았고 이 35%라는 법인세는 트럼프가 그것을 세제 개혁으로 내릴 때까지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회주의 국가들 뭐 이었던 데보다 더 높았고 엄청난 법인세를 왜 그동안 그러니까 공화당 대통령이 두 번 했었거든요. 다 부시가 있죠. 한 번은 아버지 부시, 두 번째는 아들 부시. 아버지 부시는 4년 하고 빌 클린턴한테 뺏겼죠. 레이건 이후에 그러고 보니까 레이건도 공화당 대통령이었는데 민주당이 곧장 탈환한 게 아니라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나왔었군요. 그래서 89년부터 92년까지 1989년부터 92년까지 4년을 하고 그 이후에 빌 클린턴으로 넘어가서 93년부터 2000년까지가 클린턴이었고 그 다음에 2001년부터 2008년까지가 이제 아들 부시 이름도 똑같아요. 맏아들이라서 조지 뭐 W 부시 그 다음에 조지 something 부시 이렇게 조지 부시 그러고 나서 2009년부터 2009년에 이제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그러니까 백인과 흑인 그러니까 엄마는 백인이고 아버지는 흑인이지만 아무튼 그래도 흑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2016년까지 했죠. 그러니까 그 28년 12 플러스 16 해서 28년 동안 12년이 공화당 그러니까 부자 감세가 주 기본 전략인 공화당이 정권을 잡았는데도 다른 나라들은 글로벌라이제이션 뭐 신자유주의 때문에 법인세가 왕창 내려가서 유럽, 영국 이런 데도 한 17, 8% 정도까지 막 이렇게 숫자가 내려가는 그 와중에도 꿋꿋하게 미국 기업들이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의 액수는 35%였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사활적인 정책이 되는 거겠죠. 국내에서 빈부 격차를 벌이는 것과 동시에 미국의 기업들을 이유 있게 세계로 진출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는 초국적 기업으로 키우고 이것은 동시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불평등이 진행됐던 이런 건 같이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제 제가 갑자기 뜬금포로 난데없이 그러니까 안 보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명화로 취급되는 그 독전이라는 영화 속에서의 그 상징, 메타포, 그러니까 상징들, 이름들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그 메타포, 은유, 숨어 있는 것들 이것의 중첩 구조에 대해서 아주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였냐 하면요. 그 핵심적인 이유는 그 영화 속에서의 중첩되고 상반된 그 의미들, 본뜻들의 그 이중 구조가 마치 야누스 같은 이런 이중 구조가 음양, 이런 여러 겹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관객들이 봤을 때 한 번에 딱 쉽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 상당히 단적인 그런 사례였기 때문이었거든요. 그건 영화니까 금방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 깊이와 재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근데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반 국민들 다수를 이루는 일반 국민들이고 다수의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런 정치 제도, 사회 제도가 민주주의잖아요. 경제 시스템은 뭐 소셜리즘 사회주의로 잡든 캐피탈리즘 자본주의로 잡든 상관없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이런 국민들을 한테 자꾸만 이제 뭘 숨기고 이러면서
보수와 진보에서 국민들은 이게 굉장히 틀린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진보가 국민들을 위하는 쪽이고 보수는 가진 자들의 이익을 많이 가진 집단의 이익을 지키는 단체다. 이렇게 이제 왜곡이 돼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그냥 정말 어설프고 단순한 양분법을 써서 이제 진보가 민주주의를 추진하고 진보가 국민을 지키는 그런 정치적인 가치다라고 그냥 치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진짜 진보 세력이 어디일까라는 이게 이제 빨리 드러나지 않는 현재 미국 갈등 구조, 미국의 권력 투쟁 속에서 그 진짜가 뭘까라는 그거를 찾아보는 거에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상징적인 심볼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바라보는 눈을 좀 그 시야를 확대한다고 할까요?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필요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각도에서 보면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게 보일 수가 있겠구나. 뭐 이런 걸 같이 한번 해보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현실이 우리 현실이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막 꼬여 있고 진보 민주라는 뭐 그런 그러니까 보수 진보 이런 게 막 꼬여 있고 민주 진보 이런 게 단순하게 딱딱 드러나지 않게 만약에 돼 있다면 현실이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런 걸 가려서 보는 훈련도 필요하다. 우리가 왜 이런 훈련을 해야 되죠? 언론이 안 해주니까요. 언론은 사회가 분화되면서 그런 일을 하라고 생겨난 게 언론이라는 이제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민심이 천심인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에 언론이라는 그 시스템, 그 그룹 그게 아예 옛날처럼 없다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끼리 그냥 이랬대 저랬대 이러면서 막 과장도 있고 그렇겠지만 결국은 집단 지성으로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진실이 그냥 뭐 모여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언론이 중간에 이제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자기 역할을 안 해주니까 우리 같은 그냥 일반 국민들이 뭐 동전의 양면이 어떻게 됐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왜 공화당은 공화당 전쟁을 통해서라도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고 싶어하는 게 본래의 목표인 그런 보수라는 공화당 대통령이 왜 한반도 평화를 우리나라의 민주당 대통령하고 같이 하고 있냐, 뭐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뭐 똑똑해지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언론 자기 역할을 안 하는 언론 덕분에 우리가 똑똑해질 기회가 왔다. 재밌다. 이러면서 한번 해보죠. 뭐. 그러니까 왜 이렇게 꼬여버렸냐? 왜 그 미국과 한국 양 국가에서 도대체 진짜로 국민을 위하는 단체가 어디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런 게 왜 빨리 안 보이느냐? 뭐냐면 오늘 제목을 이제 달아드렸는데 좀 제목이 2회 어제 달아드린 제목보다는 좀 더 청취자분들께 어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현재 미국의 정치 현실이 메비우스의 띠이기 때문이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보고 싶어요. 메비우스의 띠가 뭔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거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건데 이제 길다란 띠 한 개를 갖고 양쪽 끝을 서로 이제 풀을 발라서 붙이면 이제 원을 이루게 되잖아요. 붙어 있는 원, 동그라미를 이루게 되는데 그냥 붙이면은 그 동그라미가 그 평범하게 정상적인 형태를 띠게 되고 그 동그라미를 이룬 그 끈의 안쪽 면과 바깥쪽 면이
그냥 안은 안대로 밖은 밖으로 우리 눈에 보면 딱 이제 드러납니다. 이거를 만약에 보수, 진보,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부른다면 공화당은 안쪽, 민주당은 바깥쪽, 뭐 이렇게 보수는 안쪽, 진보는 바깥쪽 이렇게 안 꼬이고 탁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 메비우스 띠는 어떻게 만드는 거죠? 한쪽을 놔두고 다른 한쪽을 한번 꼬죠. 한번 꽈갖고 이제 그 꽈배기처럼 꽈배기 도넛처럼 한번 딱 꽈갖고 양쪽을 붙이면은 어떻게 되죠? 이 띠를 그렇게 붙여가지고 하루 종일 돌려도 이렇게 봐도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바뀐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뭐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듯이 그 안과 밖은 계속 돌아가죠. 끝이 안 나죠. 마치 뭐 용수철이 막 돌아가듯이 그러니까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바뀐지 용수철을 치자면 뭐 어디가 그런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꼬아서 붙여놨기 때문에 공화당의 아젠다가 뭔지, 민주당의 아젠다가 뭔지, 보수가 뭔지, 진보가 뭔지, 뭐가 정말 이렇게 분간이 가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이 엄청나게 능력 있고 똑똑한 워싱턴 적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아주 많죠. 뭐 워싱턴 엘리트라고 부릅니다. 엘리트. 우리는 엘리트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사람 앵커들은 맨날 이제 엘리트들을 되게 싫어하고 자기들도 아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도 그 엘리트라는 집단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people의 뭐 애니미라고 하면 너무 심한 표현인가요? 뭐 people의 애니미로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을 자꾸만 이제 속여 먹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증오심이 생겨버렸나 봐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메비우스 띠로. 그게 이제 제가 제목에 말씀드린 진보와 군산복합의 결혼이라고 표현해 드린 거죠. 메비우스 띠가 만들어진 게. 그럼 여기서 잠깐만 그 메비우스 띠에 대한 이렇게 꼬아 놓은 이거를 잠깐 중단하고 조금 옛날로 돌아가 보죠. 진주만 폭격. 그 다음에 또 뭐 그 통킹만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뭐 쿠바라는 나라. 뭐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뭐 CIA, FBI 이런 사람들이 뭐 한 30년 정도 극비 문서로 뭐 30년 동안 공개 안 됐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는 그 confidential documents들이 막 있죠. 또 죄송합니다. 작년에 그것들 중에 하나의 예가 그러니까 케네디 암살과 관계된 문서를 싹 다 공개하라고 트럼프가 명령을 했어요. 굉장히 오래된 거니까 63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요. 그때 공개되지 않았던 문서를 다 공개하라고 그러니까 케네디를 암살시킨 그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막 음모론이라고 불려지는 막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근거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 여러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풀라고 했는데 결국은 다 공개하지 않았는데 뭐 그럴 때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국가 안보와 국가의 근간에 해당되는 국가 기밀이 노출되기 때문에 절대 다 풀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무튼 그러면서도 많이 풀었는데 거기서 딱 등장한 그러니까 히틀러가 우리는 죽었다고 배웠잖아요. 1945년에 죽었다고 배웠는데 43년에 죽었다고 배웠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살아 있었대요. 아르헨티나의 어디에서 아주 오랫동안 잘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문서로 나왔어요. 미국에서 이제 감춰져 있던 문서에서 나왔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이제 지인들한테 오 세상에 히틀러가 살아있었대 그랬더니 그게 진짜였구나 많이들 얘기했었지. 그때 당시에 독일이 패배하고 난 다음에 독일 잠수함이 태평양을 건너서 아니죠 대서양을 건넜겠네요. 아무튼 간에 두 대양 중에 하나를 건너서 남아메리카로 많이 갔다는 얘기가 있었대요. 근데 그게 이제 왜 밝혀졌냐 하면 잠수함은 이제 바다 속으로 가고 그때만 해도 레이더가 지금처럼 엄청나게 발달하지 않았을 테니까 잘 몰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났는지 어쨌는지 그래갖고 아무튼 망가졌는데 거기서 나와서 막 둥둥 떠다닌 부유물이 생필품이었다는 거예요. 뭐 담배 뭐 그런 생필품이 둥둥둥둥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그 나치 전범들이 그 집단으로 그 남미로 건너갔구나 이런 말이 계속 떠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었었어요, 그때. 아무튼 그런 거. 그다음에 진주만 폭격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진주만 폭격이 아마 1939년이죠. 일본하고 독일이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43년인가요? 진주만 폭격이. 하와이 진주만을 일본이 그 전범국인 일본이 미국을 폭격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안 되겠다 도저히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러면서 2차 대전에 그때 참전을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나오는 얘기들에는 이거를 뭐 미리 알고 있었다 폭격할 거를. 그래서 사실은 그 진주만에 뭐 그 가만히 있었으면 엄청 많이 죽었을 텐데 군인들이 다 피하고 뭐 그래서 별로 안 죽었다. 그게 사실일 수도 있으려나요? 카츠라 테프트 미략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필리핀으로 19세기 말이요. 미국이 필리핀을 장악하는 것과 일본이 한반도를 조선을 장악하고 만주로 올라가는 거를 서로 암묵적으로 이제 협의하면서 아까 눈 감아주기로 한 그 미략 있잖아요. 카츠라 테프트 미략이라고 불리는 그때부터 미국의 전쟁 세력과 일본의 전쟁 세력은 뭐 짧게 잡아도 그때부터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때부터. 근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진주만 폭격도 미국하고 일본이 숨어서 짜고 한 거라면 그렇게 참전을 하고 게다가 뭐 원자탄도 일본에다가 이제 터뜨렸으니까 잘해줄 수밖에 없겠네요, 미국이. 그죠? 그러니까 독일은 그렇게 독일의 나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아베는 일본에 가서 뭐 신사참배까지 하면서 그 신사참배라는 건 결국은 그 전쟁, 제국주의 전쟁 국가인 미국의 우길기를 한테 절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얘기가 좀 새 나갔지만 그렇게 보면 진주만 폭격도 뭐 짜고 저지른 거다. 이것도 말이 되는 거고. 또 베트남 참전할 때는 어땠죠? 베트남 참전할 때 또 뭐 통킹만 사건이라는 비슷한 그러니까 본래 베트남전은 프랑스하고 베트남하고 싸우다가 전쟁을 하다가 그러니까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몰아닥쳤던 그 사회주의 광풍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러시아가 처음에 사회주의 국가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2차 대전 후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잖아요. 중국, 동유럽 전부 다. 그리고 북한도 사회주의가 됐고 베트남도 그 물결에 이제 돼서 남북으로 갈려서 남베트남, 북베트남 여기서 그 사회 제도를 자본주의로 할 거냐 사회주의로 할 거냐를 갖고 갈등이 생겼던 거기에 이제 미국이 끼어들고 뭐 우리까지 끌어들이고 이랬던 거기서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는 아마 계기가 됐던 사건 뭐 이런 게 통킹만 사건이라고 얘기가 그걸 것 같은데 그것도 거짓말이었다는 얘기가 돌고 있잖아요. 만약에 진주만이
진주만 폭격이 뭐 참전을 하기 위한 구실로 만든 거였다면 같은 맥락인 거죠. 또 그건 누가 했습니까? 아마 케네디 대통령이 했을 텐데, 그러면 그 민주당 대통령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케네디 대통령이 그런 거. 아무튼 난리가 아닙니다, 미국은. 최소한 이제 트럼프는 좀 낫다라는 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트럼프 이전이라고 말을 붙여서 하면, 아무튼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진짜 답이 안 나오는 나라인 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보면 답이 안 나오는 면이 있는. 근데 말씀드리는 요지가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그 정치 권력을 가진 집단이, 경제 권력을 가진 집단의 이익을 함께 실현하면서 움직이는데, 그거를 옛날엔 숨어서 했다는 거죠. 숨어서 했기 때문에 숨어서 딱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사실과 다르게 얘기를 하면서 정보를 다 주지 않고 문서들을 숨기고 이렇게 해왔던 거죠. 이 메비우스의 띠라는 게 이 고안품이 없던 시절에는요. 근데 이 메비우스띠라고 안과 밖을 틀어서 보수와 진보라는 양측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분간이 안 가게, 즉 진보 민주를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배후에 사실은 군산복합체라는 무서운 세력, 그 다음에 초국적 기업이라는 무서운 세력.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무섭죠. 전쟁 나면 그 군산복합체 소유주들은 안 죽는데, 전쟁을 일으키고 폭탄을 떨어뜨리는 곳에 살고 있는 일반 사람들은 죽잖아요. 그리고 초국적 자본 기업들이 너무나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별로 잘못하는 것도 없이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도 맨날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 가기도 빡빡하고. 아무튼 그렇게 이 메비우스띠를 만든 이게 뭐냐 하면, 권력이 국민을 속이는 방법, 이런 이제 그 거짓말하는 유통 경로가, 예를 들자면은 이제 옛날에 그냥 이렇게 딱 속이고 시침뚝대고 비밀로 하면서 했던 거로 하고 비교를 하면 한 3차원에서 5차원 정도로 뛰어오른 걸로 생각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4차원도 아니고 5차원이에요. 왜냐하면 보수는 보수, 진보는 진보,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잘한 건 잘한 거, 이렇게 이제 딱딱딱 단순하고 있는 그대로 딱 돼 있으면, 그러면은 국민들이 뭐 속을 일도 없고 깊이 생각을 할 일도 없고 속을 일이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진보 보수 이런 아젠다들이 메비우스띠처럼 꼬여가지고, 알고 봤더니 그게 사실은 굉장히 진보적인 한 말을 하는데, 사실 그게 진보가 아니라 국민들을 더 세련되고 매끄럽게 속이고 있는 과정이었다면요. 그런데 국민들은 이제 그냥 믿고 가만히 있다면 훨씬 더 속아 넘어가기가 쉽게 되죠, 일반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통치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걸 전파하고, 그러니까 실현해 나가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인간 대 인간으로 놓고 봤을 때 왜 그럴까요? 재미있어서 그럴래나요? 나는 역시 똑똑해. 뭐 이렇게. 나는 역시 천재야.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속아. 뭐 이런 거.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캐릭터들. 그런 마음인가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할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죠? 아무튼 그렇게 만드는 게 이 메비우스 띠라는 게 꼬아버리는 거죠. 진보적인 아젠다들을 집행하는 세력들의 뒤에 사실은 군산복합체가 있었다. 사실은 초국적 기업 거대 자본이 있었다. 게다가
거짓말을 하는데 날이면 날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말은 안 믿죠. 근데 진실을 얘기하다가 결정적인 것들을 섞어서 거짓말을 의도하고 하면 그게 거짓말은 반만 할 때 가장 진실되게 들린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유명한 사람도 그 말을 했나 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유명한 사람 이름 같은 거, 뭐 무슨 유명한 책 제목 같은 거 그런 거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자고요. 그런 걸 알면 엄청 가방끈이 긴 사람이고 모르면 너는 그것도 모르냐 뭐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별로 뭐 썩 좋은 건 아니니까 뭐 요약으로 뭐 그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만 알면 됐지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고 뭐 평론이 뭐가 있고 이런 건 몰라도 되잖아요. 어쨌든 거짓말은 그런 식으로 살짝살짝 반만 하는 게 제일 그럴 때 제일 신빙성이 있죠. 그렇게 결혼을 시켜서 만들어낸 이게 뭐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한 CNN입니다. CNN. CNN. Cable News Network의 줄임말이에요. CNN. 그 24시간 실방송 뉴스 채널이죠. 이게 언제 생겼을까요? 1980년에 생겼어요. 1980년에 생겼을 때 사람들이 그 전에는 이제 녹화 방송, 우리가 지금 뭐 7시 뉴스, 9시 뉴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뉴스 시간이 있잖아요. 정해진 뉴스 시간에 뉴스를 보는 게 다였는데 이 CNN이라는 건 그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 그러니까 유선 방송 뉴스 네트워크 24시간 뉴스 채널이에요. 이걸 만들어 갖고 실시간 뉴스, 생방송, 라이브 뉴스를 24시간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거가 사람들이 야, 그게 장사가 되겠냐? 다 망한다. 이렇게 다 봤는데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게 뭐냐면 창설하고 얼마 안 있다가 한 몇 달 있다가 존 레논이 총을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터져요. 근데 이때 이 사건의 그 보도를 그래서 그 누가 했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를 CNN이 라이브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라이브 방송을 보는 그 어땠겠어요? 존 레논은 참 굉장히 유명한 가수잖아요. 그리고 80년대에 있었던 그, 그 우주선이 터지잖아요. 챌린저호 폭발하는 것도 CNN 덕분에 그 무슨 뭐 퍼포먼스 하는 줄 알죠. 불꽃놀이처럼 이렇게 확 폭발하는 이것도 그 실시간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 부시가 그 중동에서 또 사고 한번 치잖아요. 그 이제 이라크하고 쿠웨이트하고 막 이렇게 전쟁에 개입해갖고 그때도 막 전쟁 나는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엄청난 사건 이런 거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그 위키피디아 검색해 보면은 알아요. 저도 옛날에 위키피디아에서 보고 알았거든요. 그런 것도 심심할 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CNN 이라고 치고 쭉 보면 한국말 위키피디아 나오니까 그 그런 걸 통해서 공신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공신력을 얻게 된 이 CNN 너무나 새로운 뉴스 채널 이것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가치를 전파하는 방송국이었죠. 그러니까 그랬어요. 90년대까지만 해도 막 모든 인종차별, 학벌차별 그런 거를 굉장히 진보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옳지 않다는 기치를 막 내걸고 그리고 레리 킹이라고 CNN 간판 앵커였죠. 2000년대까지도 지금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현직을 하지 않지만 그 레리 킹은 그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학벌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아이비리그 막 띄우고 아이비리그 라야지만 뭐 하버드, 예일, 뭐 스탠퍼드, 프린스턴 막 이래야지 되는 미국에서 고졸 앵커. 뭐 그다음에 흑인 앵커들 굉장히 많고 엄청 진보적인 그런 매체. 그런데 실제 그 CNN을 움직이게 된 자본은 군산복합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거짓말을 반만 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우리나라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북한하고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 수교해야 된다라는 걸 CNN이 가장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다큐멘터리도 북한에 들어가서 막 찍고 그런 거죠. 그래서 북한을 이렇게 고립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북한은 굉장히 북한의 선한 측면 이런 걸 얘기를 한 다큐멘터리 이런 게 있거든요. CNN에서 한 게. 근데 이제 막상 트럼프가 딱 돼가지고 실제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CNN이 어떤 논리를 주도하죠? 트럼프는 너무 무식하다. 트럼프는 진짜 아는 게 모르고 북한이 어떤 애들인데 그 전문성이 1도 없는 트럼프가 북한을 상대하냐. 북한한테 속을 거다. 큰일 난다. 이렇게 트럼프를 막 엄청 걱정을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 또 북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북한이 이거를 숨기고 있다. 저걸 숨기고 있다. 그러면 막 그게 이중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도 많이 알게 되죠. 그 그리고 그 군산복합체의 침략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은 뭐 가장 최근의 장면들이 뭐 어떤 게 있냐면 트럼프가 자질이 없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없고 아는 게 너무 없다. 막 이딴 난리를 쳐대고 트럼프를 까대다가 왜 작년 봄에 임기 초반에 시진핑이 어, 가서 트럼프 만나고 있는데 그때 시리아에 폭탄 날렸죠. 60개. 무슨 미사일이죠? 그 엄청 유명한 그거 60개를 날렸는데 한 개가 불발되고 59개가 막 불꽃처럼 터지면서 그거를 계속 틀어줘요. 계속. 그걸 틀어주면서 앵커들이 beautiful 이래요. 실제로 그거 폭발시키는 전쟁 무기를 보면서 와 너무 멋있다. beautiful. 그리고 트럼프가 보여준 첫 번째 진짜 미국 대통령의 모습이다. 이 난리를 쳐요. 진보인데 평화가 아니고 반전도 아니고 반제국주의도 아니에요. 그런 CNN. 그러면 트럼프가 그러니까 CNN하고 맨날 원수 척을 지잖아요. 이번에도 CNN 기자하고 싸워갖고 백악관에서 막 내쫓고 난리를 치고 출입 금지시키고 자기를 욕한다고 CNN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는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민주당원이었어요. 힐러리는 트럼프가 지금 멜라니아하고 결혼할 때 결혼식에도 참석했었고 트럼프가 농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후보 경선 때 있었던 어떤 그 자선, 공화민주 뭐 유명한 사람들 다 모여갖고 그 기부금 내는 그 파티에서 연설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 나 좋아했, they used to love me, you know, 이러면서 쟤는 본래는 사랑했었어. When I was a Democrat, 나 민주당원이었을 때 이러면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내가 기부금도 많이 내고 그랬기 때문에 저기 나 좋아했어, 막 이렇게 이랬는데 왜 공화당으로 출마했을까요? 그 전에 인디펜던트로 후보 출마하면서 연습을 한번 했었죠. 근데 왜 공화당으로 출마했을까요? 왜 그랬냐면 민주당이 더 극악하게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가 개망난인 줄 알고 거의 뭐 또라이인 줄 알고 맨날 트위터에다가 맨날 뭐 여자들 외모 타령하고 저 여자애는 성형 수술해서 얼굴이 시뻘겋게 뭐 피를 철철 흘린다 이런 얘기만 맨날 듣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 스트립 그 직업 여성하고 사후 섹스 스캔들이 났다 뭐 허접한 얘기를 했다 또라이다 바보다 생각이 모자란다 뭐 아무 생각이 없다 즉흥적이다 그 모든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 글쎄, 저는 트럼프를 이제 생방으로 계속 라이브로 트럼프를 엄청나게 많이 보면서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부만 하고, 공부만 한 사람들보다 이 사람은 비즈니스 실물 경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진짜 전략 전술, 그러니까 상수를 갖고 국가 경제를 경영하기 때문에 그 공부만 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지만 근데 알고 보면 엄청나게 똑똑한 이런 사람이 트럼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주절주절 재미있게 해보려고 얘기한 이게 왜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인지 좀 설명이 전달이 됐나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군산복합체하고 진보를 표방하는 그 민주당이 캐리했던 그런 진보 이게 이제 결혼을 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함으로써 진보와 보수라는 두 개의 그 상반된 아젠다가 맞는 건 맞고 틀리면 틀리고 그냥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단순하게가 아니라 꼬아 붙여서 메비우스의 띠처럼 말은 맞게 하지만 사실은 아니고 뭐 말을 틀리게 하는데 사실은 기인 경우도 발생을 하죠. 그걸 트럼프가 하는데 그거는 또 딴 얘기 때문에 딴 얘기니까 오늘은 하지 말고요.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라는 그 상반된 두 가지의 그 가치의 그 결혼, 야누스, 아슈라 백작이 탄생을 한 거죠. 그거를 이끌어 나가고 전파하는 미디어는 CNN인데 그 CNN의 전략 전술이 그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 CNN의 자매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거를 그 자매 회사의 사장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해